음식 알레르기가 거의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식중독이 있어요. 등푸른 생선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치, 고등어, 꽁치, 멸치, 삼치, 연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균이 오염되면은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뭐 복통, 설사하고 식중독 똑같이 생기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음식에 대한 아나필락시스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알고 보면 육회나 생선회 같은 음식들이 알레르기를 잘 유발할 수 있나요? 우선 육회나 생선회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드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막 고기 알레르기, 생선 알레르기 이건 많이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는 것만큼 사실 그게 진짜 알레르기일 가능성은 덜하다. 오해가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육회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우선은 우리 이제 병 중에 우리가 육회 알레르기, 즉 익힌 고기는 괜찮고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양이나 개 알레르기 있죠? 고양이, 개, 고양이 털 알레르기 그런 경우에 이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을 때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원인되는 단백질이 열에는 약하기 때문에 익히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익힌 고기 문제 없는데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덜 익힌 고기를 먹고는 막 음식 알레르기, 두드러기 생기고 호흡곤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을 때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특히 잘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털이나 개털 알레르기가 있을 때 덜 익힌 고기, 특히 요즘은 그리고 미국 우리가 돼지고기도 우리나라 완벽하게 익혀 먹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사실 돼지고기도 미디움으로 익혀요. 워낙 돼지고기가 요즘 깨끗하게 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덜 익힌 거 먹을 때 이런 알레르기가 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익혀 드시면 문제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적색육 알레르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적색육 알레르기.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병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빨간 고기 있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이런 것들은 먹으면은 문제가 생기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색육 알레르기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생기냐면은 대부분은 진드기 물린 다음에 생겨요. 우리 그래서 우리 야외 놀거나 할 때 진드기 물리면 거의 피나고 나중에 새까맣게 딱지 잡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진드기 침에 있는 성분이 이 빨간 고기에 있는 일부 성분과 똑같아서 그때 알레르기가 막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드기 물린 다음에 몇 주부터 그때 이제 육회나 고기 먹고 나서는 이제 막 난리가 이제 나고 온몸에 두드러기 생기는 거고 이런 적색류 알레르기, 특히 진드기물 생기는 이런 것들은 고기를 먹고 나서 한 4시간에서 6시간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요. 또 신기하게. 대부분의 음식 알레르기는 먹자마자 30분 내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기 알레르기하고 또 생각을 못하는 거 많아요. 왜냐면 저녁 먹었어 이상 없어. 근데 자는 중에 막 난리 나고 점심 때 먹었는데 저녁 때 딴 걸 먹고 생겨. 그러면 저녁 때 먹은 걸 의심하는데 매번 다르기 때문에 점심에 먹었던 고기라고 착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육회나 고기 먹고 생기는 알레르기의 대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선회 같은 경우는 역시 생선 알레르기도 아주 나지 않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익혔을 때 뜨거운 열이 닿으면 단백질이 변형되기 때문에 익혀서는 문제 없고 생선 회랑을 먹을 때만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일 수 있지만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은 또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사키스는 고래해충이라는 거고요. 우리 안하고나 뭐 갈치나 많은 생선들 배 갈라서 하다 보면은 그 장 우리가 빼낼 때 거기에 이렇게 실처럼 띠다하게 나오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니사키스 기생충이고 정말로 대부분의 물고기들의 이 내장, 복강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거를 내가 같이 오염돼서 먹었을 때 그게 장벽을 막 뚫고 들어가서 심한 복통들이 있고 난리가 나는데 그 기생충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막 이렇게 토하고 온몸 두드러기 생기고 생길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아니사키스를 우리가 내장채로 이제 끓여 먹잖아요. 매운탕 같은 거. 그럼 그게 그대로 익잖아요. 같이. 그거를 먹었을 때에도 역시 이러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생선 알레르기가 오해를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 기생충 알레르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생선회에는 이런 생선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도 있었고 또 알레르기도 익히면 없어질 수 있지만 일부는 오염된 기생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육회는 이제 고양이 털 알레르기 또는 적색육, 기생충이 진드기 물린 다음에 생기는 적색육 알레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와 식중독은 증상이 비슷한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음식 알레르기 같은 거는 이제 먹자마자 대부분 한 30분 내로 막 온몸이 가렵고 그 다음에 배도 아플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호흡도 차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 전신적인 반응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식중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위장관계 증상만 나타나요. 배가 아프고 미식거리고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게 이제 식중독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 알레르기는 거기 플러스로 두드러기, 피부 증상 또는 호흡곤란 또는 의식까지 있는 쇼크, 이런 전신적인 게 동반되는 걸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균들과 다양한 것들이 이러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걸 다 알레르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음식 중에 이런 음식 알레르기가 거의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식중독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등푸른 생선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 있죠? 참치, 고등어, 꽁치, 멸치, 삼치 이런 것들, 연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선들을 우리가 신선하지 않고 거기에 균이 오염되면은요, 거기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등푸른 생선이, 왜냐면 거기 아미노산 중에 히스티딘이라는 단백질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특정 세균들이 이 히스타민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히스타민이 뭐냐면은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먹잖아요. 콧물 재채 있고 두드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오염돼 있는 이 신선하지 등푸른 생선을 우리가 잘못 먹으면 거기 히스타민을 엄청 먹는 거기 때문에, 먹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 복통, 설사하고 식중독처럼 똑같이 생기지만 거기에 온몸이 빨개지고 가렵고 두드러기 생기고 호흡곤란 생기고 혈압까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음식에 대한 아나필락시스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알고 보면 신선하지 않은 등푸른 생선에 대한 식중독이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가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등어나 이런 등푸른 생선, 참치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잡자마다 급냉동하라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규정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바로 이런 등푸른 생선류는 특히나 신선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히스타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주 급냉동하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과민 반응과 진성 알레르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신선하지 않은 등푸른 생선류를 먹고 나는 것도 이건 진짜 알레르기는 아니고 가짜 알레르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건 일시적 과민 반응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불내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유 먹고 우유 알레르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고 나면 배가 아프고 설사해요. 이거는 우유에 있는 그 유당 있죠? 유당 불내증. 유당을 우리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 아프고 설사하고 똥에서 냄새나고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루텐인 게 있어요. 글루텐. 밀가루에 많은 글루텐인데 이런 글루텐에 대한 불내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먹고 그것도 여기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글루텐이라는 건 사실은 뭐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글루텐 프리 하시면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로 서양인들, 백인들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글루텐을 먹고 알레르기가 심각하게 생기는 셀리악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어서 외국에는 막 글루텐 프리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런 글루텐을 체질적으로 잘 못 받아들여서 많이 먹으면은 소화장애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왠지 피부도 가렵고 이러한 약간 알레르기 증상과 유사하게 전신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밀가루를 좀 과도하게 안 먹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 조금 먹는 건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나 면역 반응은 아니다, 그냥 그 물질이 우리 몸과 안 맞아서 생기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없던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겼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갑자기 알레르기가 없이 왜 생겼나요?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거는 누구나 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들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제가 이제 엉뚱하지만 이런 대답을 드려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딱 키웠더니 한 달, 1년이 됐어. 얘가 알레르기도 없고 음식도 먹는데도 이유식도 먹고 괜찮고 뭐도 없고 병도 없고, 와, 평생 병 없다, 만세,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다 살다 보면서 병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생기는데 그걸 뭐 왜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냐, 이 질문에는 누구나 다 없이 모든 병은 다 갑자기 생긴다, 우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거는 내 몸에서 특정 물질을 나쁜 놈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을 하려면 만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알레르기는 처음으로 접하는 거에 대해서 생기지 않고 몇 번, 최소 한 번 또는 여러 번 내 몸에 노출됐던 거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알레르기도 원래 먹던 음식에 대해서 생기는 거고, 약도 잘 먹던 약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잘 먹었는데 원래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원래 알레르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 번 문제 없다가 언젠가 생기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죄송하지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면역 조절이 이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 몸에 면역의 스트레스, 피로, 호르몬 이상, 아니면 심한 바이러스나 감염, 면역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순간적인 그 상황에 면역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물질이 평상시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만났을 때 뭐야 이거 나쁜 놈이네 순간적으로 휘가락 돌아서 오해를 해서 그때부터 이놈을 공격하게 되는 게 알레르기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다. 체질적인 면도 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자녀도 그렇게 오해가 생겨서 알레르기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반, 어떻게 보면 운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이나 팁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란 거는 내 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놈을 면역이 딱 보고 뭐야 이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안 하려면은 내 몸의 면역이 건강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음식 알레르기 주로는 아기 때 많이 생기거든요. 아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예방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과도하게 비누 쓰지 마십시오. 특히 아기들. 어른들이야 피부가 두껍고 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신생아 때부터 비누 쓰시면은 피부 다 장벽 망가뜨려서 음식 먹는 거 흐르는 거 다 피부를 통과해서 오해를 사서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누 많이 쓰지 마시라. 굳이 쓴다면 아주 약하게 약산성 비누만 약하게 쓰시라.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몸에 좋은 균들을 많이 접해야 돼요. 왜 오해가 생기냐면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어떤 때는 상처도 받고 오해도 하고 이 수많은 나쁜 사람도 만나고 한 대도 맞아보고 이러면서 탁 봤더니 저 사람 나쁜 사람, 저는 좋은 사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분별력이 생겨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만나면은 조금만 칭찬해주면 나쁜 사람에도 불구하고 와 너무 좋은 사람 착각하게 되고 괜히 어떤 사람은 괜히 뭐 낯설어갖고 나쁜 사람에 갖고 괜히 공격하고 이러한 과도한 우리 강아지들 그래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수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게 만나는 게 기본이거든요. 내 면역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균들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 면역은 어떤 놈이 진짜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져. 그러다가 어떤 뭐 몸에 사람들한테 해롭지도 않은 진먼지, 꽃가루, 음식 같은 거 피부나 이런 데 만났을 때 야 이씨 뭐야 나쁜 놈 아니야? 그때부터 오해해갖고 나쁜 놈이라 평생 낙인 찍어서 공격해야 되는 게 알레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몸에 좋은 균들을 많이 갖고 계셔라. 그래서 엄마도 다양한 약채, 식이섬유, 유산균 이런 거 먹으면서 애를 낳으시고 우리 어릴 때부터도 다양한 좋은 식재료 그리고 과도하게 우리가 항균제들 쓰지 마시고 비누 많이 쓰지 마시고 조금은 더럽게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곳곳에 가서 애들 막 흙 만진다고 모래 만진다고 지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흙도 만지고 나무도 만지고 곳곳에서 다양한 균을 만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면역도 좋아지고 후손들의 면역도 좋아져서 그런 알레르기 아토피 질환으로부터 많이 해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로 오시면은 많은 자료들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많은 알레르기 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 보시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든 점들 다양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